이건 정말 최악의 재앙입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도 얼어붙은 듯 했다. 화면 속에는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긴급 대피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챙겨 허겁지겁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 유키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울려 퍼진 속보 알림이 내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후지산 대폭발 위험, 일본 전역 비상사태 선포.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이 일본을 삼킬지도 모르는 거대한 불기둥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급히 뉴스를 검색했다. 일본 기상청과 NHK 방송국에서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수차례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황 냄새가 심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집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대피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SNS에서는 이미 땅이 울리고 있다. 후지산 정상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온천수가 끓기 시작했다. 주변 동물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졌다. 나는 도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키야, 상황이 심상치 않아. 뉴스 봤어? 응, 봤어. 엄마, 지금 도쿄도 위험해. 아직 대피령은 안 내려졌는데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떠나야 한다는 말이 나와. 식료품이 동나고 있고 공항도 난리야. 그 순간 통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키야, 우리 너한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피한다고?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 없는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당장 움직이진 못하지만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비행기 티켓을 구할 생각이야.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잖아. 근데 티켓은 있어. 그게 문제야.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어.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 지금 여행사에 문의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많지만 대규모 탈출이 시작되면 비행기 좌석은 순식간에 동날 게 뻔했다. 그때 뉴스를 보던 룸메이트 지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유키야, 지금 NHK 방송 봐봐. 나는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방송에서는 후지산 근처의 라이브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후지산 정상 부근이 희미한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아래 긴급 속보가 떴다. 후지산, 분화구에서 강한 연기 발생, 일본 정부, 대규모 대피 준비 돌입.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말로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본을 뒤흔들 재앙이 될 수 있었다. 엄마, 아빠, 당장 한국으로 와.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유키야,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근데 표가 없어. 모든 비행기 티켓이 매진됐어. 배편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모두 해외로 나가려고 아수라장이 됐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는 당일과 이길 모두 매진. 선박 티켓도 이미 매진되었고 가격은 평소의 3배가 넘었다. 그때 룸메이트 지수가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유키야, 혹시 부모님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긴급 대피를 위해 전세기를 띄운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났다. 나는 곧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확인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 추가 모집. 긴급 대피자 우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링크를 보내며 말했다. 엄마, 이거 봐봐. 전세기 항공편이 추가된대. 빨리 신청해. 어머니는 곧장 사이트에 접속하셨다. 하지만 몇 분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우리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 나는 절망했다. 시간이 없었다. 후지산은 점점 더 많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지진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다. 후지산 대폭발 위험 최고 단계 경보 발령. 도쿄 및 주변 지역, 즉시 대피 준비.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쿄까지 위험하다면 부모님은 대피할 곳도 없다는 뜻이었다. 지수야, 어떡하지?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지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야,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부모님을 직접 모셔오자. 나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뭐? 우리가 일본으로 간다고? 그래, 지금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일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야. 우리는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아직 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알아보자. 나는 곧장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인천 나리타 공항. 오늘 저녁 9시 30분 출발. 자녀 좌석 2석. 나는 곧장 결제를 눌렀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지만 결국 티켓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됐어. 표 구했어. 지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직접 데려오자.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후지산의 재앙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했다.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했다.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일본의 뉴스를 계속 확인했다. 후지산 인근, 연기와 지진 강도 증가. 주민 대피 본격화. 도쿄 지진 발생. 도로 곳곳 균열 보고돼.
뉴스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부모님은 괜찮을까? 공항은 무사할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일본은 아직 안전할까? 지수도 긴장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유키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면 부모님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둘러 체크인을 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에 도착하니 일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다. 다들 스마트폰을 붙잡고 초조한 표정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됐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다. 부디 부모님이 무사하기를, 부디 도쿄가 아직 안전하기를.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자 나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키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 지금 어디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도쿄역 근처에 있어. 그런데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몰려서 도로도 마비됐고 기차도 멈췄어. 유키야, 우리가 너한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쿄역에서 나리타 공항까지는 평소라면 1시간 거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지수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유키야, 우리가 도쿄로 가자. 부모님이 움직이기 힘들다면 우리가 가야지. 나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도쿄까지 가려면 어떻게든 교통편을 구해야 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대피를 위해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몰려들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스와 택시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두 만석이었고 운행이 중단된 것도 많았다. 그때 한 일본인 남성이 다가왔다. 너희 도쿄 가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도쿄로 가야 하는데 차를 렌트했어. 혹시 같이 갈래? 나는 순간 고민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나도 도쿄에 가족이 있어. 같이 가면 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그와 함께 렌터카에 올랐다. 도쿄까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도로는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도쿄를 빠져나가려 하면서 반대편 도로는 꽉 막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도쿄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긴장하며 뉴스를 들었다. 후지산, 연기와 함께 화산재 분출 시작.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화산재 분출? 그렇다면 폭발이 임박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우리 지금 도쿄로 가고 있어. 어머니는 놀란 듯 말했다. 뭐? 너희가 온다고? 지금 도쿄로 들어오면 위험해.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해. 엄마 아빠가 스스로 나오기 힘들잖아.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유키야.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도쿄에 도착했다. 거리에는 이미 화산재가 살짝 쌓이기 시작했고 공기는 평소와 달리 텁텁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지나갔다. 부모님과 만난 건 도쿄역 근처의 한 작은 골목에서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유키야, 너희가 정말 와줬구나.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이제 한국으로 가자.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도쿄를 탈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기차는 운행을 멈췄고 도로도 꽉 막혔다.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갈 수 없었다. 그때 렌터카를 빌려준 남성이 말했다. 차가 막혀서 공항까지는 못 가겠어. 하지만 항구로 가는 건 어때?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항구? 응. 도쿄에서 요코하마 항구까지 가면 거기서 배를 탈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스마트폰으로 급히 검색했다. 한국행 여객선이 있는 요코하마 항구. 그런데 문제는 여객선 표가 이미 매진이야.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비행기도 배도 없다면 우리는 일본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때 항구 쪽에서 일하는 지인의 SNS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긴급 구호선, 한국으로 출발 준비 중. 남은 좌석 소수 있음. 나는 곧바로 댓글을 남겼다. 우리 4명이 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빨리 와. 곧 출발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아빠. 우리 요코하마 항구로 가야 해.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요코하마 항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렌터카는 요코하마 항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물들고 있었다. 후지산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거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뒷좌석에서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다. 나는 운전석 옆에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유키야, 괜찮아. 반드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렌터카를 빌려준 남성은 조용히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지만 항구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SNS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항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었다. 긴급 구호선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나는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드디어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든 피난민들이었다. 나는 부모님을 부축하며 배를 찾기 위해 항구를 뛰어다녔다. 9호선 어디 있나요?
한국으로 가는 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타려고 난리였고 항구 직원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유키야, 빨리 와. 배가 곧 떠나. 나는 고개를 들어 항구 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9호선 한 척이 보였다. 배의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엄마, 아빠. 저쪽이야. 빨리 가야 해. 우리는 힘껏 달렸다. 하지만 군중이 너무 많아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그때 내 손을 잡고 있던 지수가 갑자기 말했다. 유키야, 부모님 먼저 모시고 가. 나는 길을 뚫을게. 뭐? 안 돼. 같이 가야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가. 난 반드시 따라갈게. 지수는 힘껏 사람들을 밀어내며 우리 앞길을 터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배를 향해 달렸다. 부디 부디 제발. 마침내 배 앞까지 도착했을 때 선원들이 소리쳤다. 더 이상 태울 수 없습니다. 인원이 초과됐어요. 나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선원에게 필사적으로 외쳤다. 제발요. 우리 부모님만이라도 태워주세요. 이분들은 연로하시고 대피할 곳이 없어요. 선원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만 태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음 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어서 배에 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유키야. 너도 같이 가야 해. 괜찮아. 난 지수랑 다음 배를 탈게. 엄마, 아빠 먼저 가 있어. 나는 부모님을 배에 태웠다. 선원들이 급히 문을 닫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유키야, 꼭 살아남아야 해. 약속해.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멀어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지수는 아직 군중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유키야. 나는 지수를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다. 뭐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후지산에서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엄청난 폭발음이 요코하마 항구까지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항구의 구조물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검은 화산재가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지수를 붙잡았다. 지수야, 여기서 나가야 해. 지수는 헉헉거리며 말했다. 배 다음 배는 언제 오는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끊겨 있었다.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때 항구의 한 선박에서 선원이 소리쳤다. 긴급 9호선 추가 출항. 탑승 원하면 빨리 오세요.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배에 올라탔다. 배가 항구를 떠나면서 나는 멀어지는 일본을 바라보았다. 후지산은 여전히 불길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도쿄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지수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살았어, 우리가 살아남았어. 지수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유키야, 이제 집에 가자. 우리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